갑시다. 인사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차렷. 오늘 드디어 마지막 수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업 듣느라 많이 힘들고 피곤할 텐데 마지막 수업까지 힘내서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 내용이 진짜 쉬우니까 조금만 힘내서 유튜브에 무료를 보실 수 있도록 해요. 먼저 오늘 학습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부터 살펴볼 텐데 지난 시간에 중단원 1단원 과학기술과 윤리 단원을 마쳤어요. 첫 번째로 과학기술의 본질과 윤리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로 과학기술의 성과와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배웠고,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배운 과학기술의 윤리적 과제와 보너스의 책임 윤리까지 해서 과학기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배워봤는데요. 이렇게 마무리하고 여러분 복습하기 위해서 제가 단원 마무리를 숙제로 냈었는데 숙제 다 해왔을 거라고 믿고 과제 확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단원, 새로 들어가게 된 단원의 이름 아는 사람 있나요? 미남. 인간과 자연의 관계예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 중에서도 오늘은 인간의 신주의 윤리와 구구적 자연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먼저 선생님이 영상을 준비한 게 있는데 이 영상 보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에서는 불법으로 금을 캐는 사람들 때문에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발끈여단 칼리닌그라드입니다. 여기저기 파헤쳐진 모습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아랑곳 않고 계속해서 땅을 파고 있습니다. 바로 금을 캐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에서 금 채취는 불법이지만 운이 좋으면 직장인 월급의 몇십 배가 넘는 수익으로 올 수가 있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단속에 나서보지만 벌금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 한번 봤는데 어때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금을 해서 여러분이 힘들게 알바해서 버는 걸 수십 배를 한 번에 벌 수 있다면 여러분은 금을 캐실 거예요? 안 캐실 거예요? 금 팔다가 생태계로 하게 되니까 안 캐겠다. 아, 정세요. 네, 맞아요. 이런 여러분의 사고 방식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이게 바로 인간중심주의 윤리예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학습 목표를 빼먹을 수 없겠죠. 첫 번째 하면 읽어주세요. 첫 번째. 인간중심주의 윤리의 핵심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인간중심주의 윤리의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다. 학습 목표 특징과 문제점에 대해서 배우는 거 잊지 말고 머릿속에 꼭 넣어두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중심주의 윤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죠. 인간중심주의 윤리란 인간 존재만을 가치 있게 여기고 인간 이외의 다른 모든 존재는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는 윤리예요. 그러니까 인간 이외의 다른 모든 존재는 그냥 수단일 뿐인 거죠. 예를 들어서 숲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한테 이롭기 때문에, 수단이기 때문에 좋다는 뜻이에요. 다음은 인간중심주의 윤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오늘 수업에서 핵심적인 내용인데 첫 번째는 이분법적 세계관이에요. 이분법적 세계관? 뭘까요? 이분법적. 네, 맞아요.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세계는 인간과 자연, 두 개로 분리된다는 뜻이고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연보다 인간이 훨씬 우월한 존재라고 인식을 하죠. 두 번째 특징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구구적 자연관이에요. 말 그대로 자연을 구구로 본다는 얘기죠. 자연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도구일 뿐이고 자연을 인간 생활에 이롭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은 인간중심주의 그 사상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선생님이 힌트를 준비했어요.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사상가가 떠오르나요? 베이컨. 뭐라고요? 칸트요? 칸트 아니에요. 저 칸트라고 쓴 이유가 있어요.
자연관이 뭐냐면 인간의 정신은 조나만 것이지만 자연은 그냥 단순한 물질, 그냥 기계에 불과하다고 설명을 했어요. 이게 기계론적 자연관이고 그 기계론적 자연관에 따라서 자연과학의 목표는 인간의 자연의 주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베이컨은 인간에게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과학의 목적은 자연을 정복하는 것, 정복해서 인간의 실질적 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간은 자연을 어떻게 적동하는지 알고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다음은 인간 중심주의 윤리와 도덕적 자연관의 문제점을 알아볼 거예요. 문제점은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 생태계를 파괴하더라도 금을 캔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냥 자연을 남용하고 훼손하는 것이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파괴됐고 기후변화, 온난化파괴 등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는 환경 문제까지 등장하게 됐죠. 그게 도덕적 인간중심주의 윤리와 도덕적 자연관의 문제점이에요. 이렇게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두 번째 그림은 여기 슬라이드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림의 제목이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섬이라는 제목이에요. 다음 문제점을 배웠으니까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배워야겠죠? 해결 방안은 기존의 인간중심주의 윤리에서 벗어나서 생태학적으로 개목된 새로운 인간중심주의 윤리가 필요해요. 새로운 인간중심주의 윤리가 뭘까요? 뭐냐면 보면 환경 친화적인 자연관과 양립할 수 있는 온건한 인간중심주의 윤리라고 해요. 온건한 인간중심주의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기존의 인간중심은 이분법적 세계관을 가진다고 했어요. 자연과 인간은 별개다. 일부가 아니라 별개라고 했는데 온건한 인간중심주의에서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인식하에서 자연을 존중하면서 신중하고 좀 분별력 있게 생각을 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인간이 다른 존재보다 가치 있는 존재라는 주장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배운 내용을 학습 목표 편성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이 뭐죠? 제일 큰 틀이 뭐죠? 맞아요. 인간중심주의죠. 선생님이 아까 학습 두 개를 줬는데 첫 번째가 인간중심주의의 뭐에 대해서 아는 거였죠? 맞아요. 힘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맞아요. 인간과 자연은 두 개로 나뉜다는 이분법적 세계관. 그리고 하나 더 특징, 두 번째 특징은 뭐였어요? 도덕적 자연관. 자연은 보고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이죠. 다음 두 번째 학습 목표는 뭐였죠? 맞아요.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문제점에는 뭐가 있었나요? 맞아요. 자연을 이제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남용을 하고 막 쓰는 거죠. 막 쓰고 훼손하고 이에 따라서 환경 파괴까지 이르게 돼요. 이게 인간중심주의의 문제점입니다. 배운 내용 이렇게 정리하고
한번 3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강경한 인간 중심주의와 유권한 인간 중심주의 윤리의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속설하고 있는데, 강경한 인간 중심주의는 아까 유권한 인간 중심주의 윤리하고 반대되는 기존의 인간 중심주의 윤리예요. 공통점 먼저 말해볼까요? 공통점이 뭐였죠? 인간이 중심. 맞아요. 인간이 다른 존재보다 훨씬 가치 있는 우월한 존재예요. 그리고 차이점은 뭐였어요? 인간은 자연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사람 중심이에요. 맞아요. 사람 중심이긴 한데 자연을 존중하고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인식을 해요. 아까 기존의 인간 중심주의는 이분법적 세계관이기 때문에 자연과 인간이 속해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이분법적인데 이 인간한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 인간 자연에 속해 있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 공부를 해줄게요. 다음 시간에는 인간 중심주의에서 확대된 동물 중심주의 윤리와 환경 문제에 대해서 배울 거고, 교과서는 123페이지, 126페이지까지니까 한 번씩 읽어왔으면 좋겠어요. 과제는 125쪽에 탐구하고 성찰하기에 돌고래 쪽에 분표 논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여러분 생각을 자유롭게 써와주시면 돼요.